KAC 그랜저를 이길 것이냐? 이길까? 실내에 딱 앉는 순간에 바로 확 넘어가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야, 요즘 자동차 업계 정말 핫합니다. 그냥 잘 팔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박, 아주 대박 잘 팔리는 거죠. 2월 국내 자동차 총 판매량 보면요, 10만 1356대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한 달에 10만 대를 넘게 팔아. 야,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24%? 지금 나온 기사들 보면요, 작년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했던 감소가 이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어서 24%나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웃기는 게,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 때 오히려 좀 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자가용을 사기 때문이라고 그땐 또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차를 샀다고 하더니, 그러더니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또 끝났다고 차를 산다. 이거 좀 이상해. 경기가 나쁘면 차 사고, 경기가 좋으면 차 사고. 이건 자동차 회사든 이래저래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러는 건 저하고 우리 직원분들,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중산층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 사시는 분들은 지금 뭐 아주 여유있게 막 사시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우리도 빨리 더 열심히 해서 회사차 좀 빨리 좀. 그 밖에도 흥미로운 판매 기록들이 많습니다. 먼저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70의 경쟁이 계속됩니다. 이거 제네시스, 스팅어 어떤 게 이겼을지 살펴보시죠. 그리고 산타페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판매량이 이것 때문에 추락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추락했을지, 아니면 이제는 뇌이징이 다 완료돼서 이제 판매량을 좀 회복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그리고 1위 차는 카니발이냐 소렌토냐, 뭐 아니면 그랜저냐, 이거 도대체 어떤 차인지, 이런 거 2월 국산차 판매량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요, 우선 가장 많이 판매한 건 어떤 브랜드일까요? 누구누구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현대차죠. 현대차 52,102대. 와,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000대. 이게 말이 됩니까? 르노, 삼성, 한국 GM, 쌍용차 이렇게 판 거 전부 다 합친 만큼이 증가폭이야. 야, 뭐 이게 무슨, 뭐가 이렇게 잘 팔려?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차를 계속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체질 개선,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대비도 가장 빠릅니다. 열심히 전기차 만들고 열심히 자율주행차 만들고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회사들 어쩌라고 이렇게 계속 자꾸만 앞장서는지 좀 얄밉습니다. 여튼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까지 체질 개선에 앞장서는 이유,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때문이에요. 아재 개그 실패한겨? 한겨? 현대차가 원래 미국에도 차를 많이 팔지만 유럽에다 차를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회사인데요. 뭐 미국도 당연히 그렇지만 EU의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벌금을 무려 3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3조?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벌금만 내 죄라고는 차 판 거밖에 없는데 3조는 너무하지 않나? 현대차는 지금 그래서 내연기관을 퇴출할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아이오닉5도 출시가 임박했는데요, 특히 유럽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먼저 내놓게 돼 있습니다. 국내 시장 지금 35,000대 사전 계약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유럽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벌금은 줄여야 되니까 국내에서 많이 못 풀게 되겠죠. 지금 당장 유럽에서 10,000대 이상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대체 어디서 팔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한국에서 많이 팔든 유럽에서 많이 팔든 많이만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EU 배출가스 규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배출가스 규제는 평균을 맞추는 거예요. 이 회사가 파는 차, 그러니까 연비가 나쁜 제네시스를 팔았다면 이 제네시스는 연비를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연비가 좋은 차, 정말 좋은 차 한 대를 팔아야만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서 95g이라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 팔면 한 대 팔아야 돼, 한 대 팔면 한 대 팔아야 되고, 이거 팔고 이거 안 팔면 벌금 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연비가 좋은 차를 하나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라면 아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니까 전기차 하나 팔면 연비 나쁜 차 한 3대 정도는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면 이미 현대차는 EU에서 3조 원 넘는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기차를 내놔야 한다.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공짜로라도 줘서 벌금만큼은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판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라도 차를 팔아야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유럽에다가 이 차를 팔아야만 벌금을 줄이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 차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팔면 그러니까 손해죠. 그래서 아이오닉을 지금 계약하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연히 받기 힘듭니다. 당연히 받기 힘들어요. 원래 7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뭐 9만 대로 늘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다면요,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생산에 못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일단 부품 수가 엄청나게 적잖아요. 작업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아이오닉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아워가 굉장히 적어지고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너무 없네 이렇게 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일이 없네, 그럼 꿀이네, 월급은 어쨌든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노조 입장에서는 야근, 특근, 주말 근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해야지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제 시간에 칼퇴근하세요 그러면 당장 월급이 줄어드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그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맨아워 합의안을 마련했다 요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맨아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는 부품이 적으니까 노동자가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그게 지금 자동차 기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예측하건대 노조와 회사의 갈등은 계속 더 커져만 갈 겁니다. 작업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는 노동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거고, 노동자는 그것에 당연히 결사반대할 테니까요. 실제로도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회사는 신입 노동자를 지금 계속 뽑지 않고 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정년퇴임하는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노동계 이슈는 정말 심각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2위는 기아차입니다. 37,583대를 팔았어요. 기아차는 전년 대비 8,902대를 더 팔았네요. 이게 8,902대 대단합니다. 30% 이상 증가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기아차는 지난 4사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했죠.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깜짝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판매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정말 놀라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건 주가 왜 이래? 잠깐만, 기아차 주가 이런 주를 받나? 죄송합니다. 장난하십니까? 진짜 기아차 주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냐면 애플하고 협력한다고 하면서 거짓 뉴스를 마구 퍼뜨린 언론 기자들이 책임져야지. 이거 기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보를 날렸으면 책임을 져야죠. 막 던져도 됩니까? 사람들이 주식 막 사고 나서 다 어디 한강으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게 됩니까? 나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 아니, 우리 PD님이 사셨어. 사다 요번에 손절하셨다고. 손절하시니까 좀 올라오긴 하더라만 갑자기 또 8만원을 회복하셨어요. 네, 회복하셨으니까 기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애플카 기아차가 만드는 거 맞고요. 네, 아니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순간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에 자기한테 손해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후배 기자 중에 한 명이 감옥 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 있는 기자가 있어. 아니, 이 기아차 말고 주가 조작하시던. 기아차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K8 그리고 EV6 이런 신차 출시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3월달은 기아에게 있어서 정말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K8의 사전 계약 받으면서 공장도 좀 바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EV6의 월드 프리미엄, 이것도 준비하게 될 테니까요. 바뀐 엠블럼 그리고 기아차의 발전이 정말 눈부신 것 같습니다. 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사실 현대차하고 아까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제네시스만 빼고 보면요, 제네시스는 7,321대를 팔았습니다. 좀 이상해요. 1월달에 대비해서 4,000대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50%나 줄었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아마 미국 수출이 늘어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량은 반토막 났는데요, 미국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배나 늘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반토막 나고 미국은 2배 늘었어. 그럼 쌤쌤이네? 아니면 미국 2배니까 더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선 4,000대 줄었는데 미국에서는 1,000대 팔다가 2,000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00대 늘었어. 우리나라에서 4,000대 줄고. 그러니까 사실 제네시스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제네시스 GV80 1,283대나 팔리면서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타이거 우즈가 요번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서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면서 정말 바이럴이 제대로 됐죠. 모든 신문의 톱 페이지에 다 들어갔어. 제네시스 GV80이라는 이름이. 야, 이건 진짜 여기저기서 막 제네시스 GV80 덕분에
팔았어요 이러면서 막 GV80 국뽕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던데, 근데 그럴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게 제네시스의 강력한 안전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면 뭐 알 수가 없잖아. 알 수 없어요. 그 차 덕분에 살았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GV80이 왜 하필 거기서 사고가 났나, 그거부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떤 식으로 해서 타이거 우즈가 타게 됐냐면, 타이거 우즈가 원래 자기 차로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차가 따로 있고 이 골프 대회에서 선수들한테 여기 타고 다녀라, 그 골프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차입니다. 제네시스 오픈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우즈가 타던 평소 차보다 뭐가 좀 안 좋았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고 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도 타이거 우즈는 약간 전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바람 피우다가 와이프한테 들켰어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골프채를 들고 와서 때렸어.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 자동차를 몰고 도망가는 거를 그 와이프가 뒷유리창을 이렇게, 유리창을 막 이렇게 골프채로 때렸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막 도망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그랬던 차가 바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때 가로수 들이받았는데 차가 멀쩡했다. 이래서 그때 에스컬레이드 정말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차를 타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필 그날 처음 탔던 GV80을 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 물론 운전 부주인데 그래도 평소에 익숙했던 차라면 사고가 안 났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튼 새로운 차 시승하실 때 아니면 뭐 남의 차를 탈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안전운전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네요. 네, 쉐보레는 전년 대비 120대를 더 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는 1000대 이상 떨어졌네요. GM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5700대를 팔았거든요. BMW는 56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가 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보다 적게 판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요. 수입차 메이커들 사실 국내에 직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GM, 뭐 르노, 삼성, 뭐 쌍용차, 이건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수천 명이 거기 매달려 있는데, 근데 이 정도 판매량이라면 이게 운영이 과연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아차, 현대차의 신차 출시가 워낙이 빠르고 그리고 새롭고 좀 강렬하고 이런 느낌의 자동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차들이 좀 올드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실제보다 더 올드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 이걸 현대기아차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쉐보레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쉐보레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지만 지금 조금 더 많은 차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좀 화려하고 인테리어도 좀 세련돼 보이는 한국 감성에 맞는 차들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가 되는 차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볼트 EUV,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블레이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르노 삼성은 전년 대비 200대 이상 증가하긴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300대 이상 증가했네요.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요. 노조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지금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울상인 것 같습니다. 네, 르노 삼성차는 앞서서 임원의 40%를 줄이고 남아있는 임원들의 임금을 20% 삭감하기로 하면서 2019년 3월 이후에 입사자 제외한 모든 정규직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왔다고 하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도미닉 시뇨라 최고 경영자 CEO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한 달간 1000억 원가량 줄었고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 고정비 계속 유지되면 보유현금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단협을 8개월째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임단협이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 존립이 문제이기 때문에 돈 있는데 안 주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르노 삼성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쌍용차도 어렵죠. 쌍용차는 2673대를 팔았어요. 수입차 어지간한 강소 브랜드 수준으로 팔았네요. 전년 대비해서도 2400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쌍용차 2월 공장 가동일을 보면요, 더 심각해서 한 달 동안에 단 3일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공장 가동 3일 했어도 판매량이 절반 정도로 마무리했다, 이러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재고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판매량은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고요. 이제는 가동 중단이 없어야지만, 정말 가동이 돼야지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와 마인드라의 협상이 완전히 끝났는가?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사실 더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인드라가 조금 끌려가는 입장이긴 합니다. 감자를 하고 너희 지분을 일부를 그냥 아예 없애버려. 감자를 하라는 거는 지분을 이만큼 갖고 있어? 그럼 주식을 그냥 갖다 버려. 그리고서 우리가 내는 돈을 갖고 지분의 51% 비율이 되게 해줘, 이런 거예요. 네 돈을 그냥 태워버려 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마인드라가 그러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뉴스가 났는데 마인드라가 그래 우리가 감자할게, 그냥 조건 없는 감자하고 너네가 51% 가져,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협상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하가 정말로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손을 내밀 수 있을지, 요거 기대를 끝까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쌍용차 주식 지금 거래 중지 상태인데 저희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매량 이슈 있는 차 짠짠. 그러면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적게 팔린 차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네, 가장 적게 팔린 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입니다. 한 대 팔렸어요. 아니 아이오닉 3만 대 계약됐다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아이오닉 5 아니고 구형 아이오닉을 말하는 거죠. 워낙 안 팔리던 차였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내놔서 이 차 새로운 전기차 아주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까지 커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아차도 전기차 EV6를 공개하기 직전이고 쉐보레는 전기 SUV 볼트 EUV를 내놓는다고 하죠. 지금 와 보면 경쟁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기사 보면요, 여기 기사에 아이오닉 5 첫날부터 테슬라 1년 판매 2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대단해요. 기사 보면 테슬라 2월 판매 20대 뿐, 테슬라 추락 어디까지. 엄청난데? 아니 제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박입니다.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거지. 아니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을 수가 있지?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제가 읽는 제가 지금 부끄러워요.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하지? 테슬라 20대 판매, 20대 주문해서 20대 팔았나요? 그거 아니죠. 테슬라는 우리 회사에도 지금 주문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주문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모델 Y 사전 계약이 60만 대예요. 아니 지금 2만 대 계약 시켰으면 그게 추락이지. 60만 대 정도 계약해야지 계약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 뭐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전기차는 사전 계약 대수 그리고 판매 대수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보조금도 있어야 되고 생산이 따라줘야 되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오닉 5가 계약이 2만 대 넘게 돼서 1년치 다 팔았다? 그래요? 모델 3, 모델 Y는 1년에 60만 대를 찍어내는 차입니다. 근데도 60만 대가 밀려 있어요. 아이오닉 5를 1년에 7만 대 만들 생각을 한 차예요. 정말 이건 손해보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의 자동차인 거지. 여튼 지금 자동차 업계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모카의 판매 대수 정보를 매달 보셔야 됩니다. 판매량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아이오닉 5 엄청나게 인기라는데 정말로 많은 판매를 거둘 수 있을지 이걸 4월 판매량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 벨로스터도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네요. 41대 팔렸고요. 일단 지금은 벨로스터가 다 단종돼서 벨로스터 N이 이만큼 팔린 거니까 일단 벨로스터에는 굉장히 멋진 차고 저도 가졌던 정말 좋은 차고 이번에 코나 N의 티저가 공개되기도 했죠. 이 코나 N 정확한 스펙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륜 기반 4륜 구동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280마력을 낸다고 하는데 이 차도 기대가 됩니다. 르노 조엘 47대. 전기차 잘 팔린다는 거는 여기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조회가 1등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정도인지 좀 아쉽죠. 해치백? 우리나라는 해치백 안 팔리니까 이해됩니다. 네, 국내 중형 세단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것 같죠. 예전에는 소나타, K5, SM6, 말리부 뭐 이렇게 4개의 중형 세단이 탄탄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예전의 기세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리부, SM6의 판매량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이에요. 말리부는 217대, SM6는 182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SM6는 정말 좋은 차를 내놨는데 이 판매량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바이럴이 제대로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르노 삼성 SM6 47위, 쉐보레 말리부 45위입니다. 네, 제네시스 G70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었죠. G70 좀 이게 디자인이 저게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꽤 괜찮았어요. 1000대 넘게 팔았었잖아.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역시 인터넷에서 까이는 차는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스팅어하고 아주 자존심을 놓고 싸웠는데요.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두구두구. 네, 스팅어의 판매량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적어도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아차 스팅어 페이스리프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스팅어의 판매량은 전월에 비해서 99대가 늘었어요. 근데 G70은 무려 704대나 빠졌습니다. 반 이상 빠졌어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진 거지. 스팅어는 미국에 나간 모습
모습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죠. 왜냐면 이 기아 엠블럼이 너무 잘 어울려. 마치 이걸 미리 붙여본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엠블럼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색상이 나오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G70은 43위, 스팅어는 40위입니다. 네, GV80은 1190대가 판매됐습니다. GV80의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국내 판매량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미국의 수출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수출량이 조금 많아져서 물량을 조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GV70은 지금 성황리에 판매 중입니다. 무려 15위! 야, 15위! 2686대나 팔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크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고 길에서도 꽤 보이고 이 정도라면 미국에서도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는 GV80보다 GV70이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12위는 산타페입니다. 2781대. 저는 사실 산타페가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이상했는데 길에서 요즘 보니까 뇌이징이 됐어요. 괜찮던데 아무튼 10위권 밖으로 물러난 거. 산타페 판매 대수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1532대나 줄었어요. 1532대.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30% 이상 감소했네요. 그에 비하면 셀토스는 3585대로 아주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8위에는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2932대. 너무 저조하네요. 재고가 7000대 넘게 쌓여있다고 합니다. 와, 7000대 재고?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경찰차 요즘 죄다 신형 소나타로 다 바뀌었죠. 정부에서 우리나라 회사들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지금 소나타 재고가 너무 쌓여서 아산 공장의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죠? K5에 당하고 판매량도 못 잡고 1월, 2월 판매량을 합쳐야지 아반떼 2월 판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소나타가 이렇게 된 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네, 이제 드디어 판매량 탑 5입니다. 5위 뭘까요? 두구두구두. 네, 5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5124대. 오, 엄청나게 팔았네요. 정말 아반떼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반떼가 이렇게 공격적인 디자인은 처음에만 좀 반짝하다 줄어들 게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확실히 멋진 건 누가 봐도 멋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능 라인업 아반떼 N이 또 올해 2분기에 공개되잖아요. 이런 것들 뭐 주행 테스트하는 모습도 많이 포착돼서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4위는 기아차 K5입니다. 5228대. 계속해서 중형 세단의 최강자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지가 확실히 굳어진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긴 K5는 지나가다 봐도 저거 멋있는 차, 저거 뒷모습도 예쁘고 앞모습도 예쁘고 대각선에서 보면 더 예쁘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요. 볼 때마다 감탄해. 이게 디자인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힘들지 싶네요. 중형 세단이 완전히 죽은 거 아니냐, 중형 세단은 그냥 시장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이 좋으면 잘 팔릴 수 있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3위 현대차 투싼입니다. 투싼은 5869대를 판매했네요. 공격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판매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판매량도 아주 대단한 자동차거든요. 투싼을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면 안 되나? 물량도 좀 늘리고 수출에도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투싼은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도 미국은 아니어도 유럽에는 좀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위는 과연 기아차 카니발이냐 아니면 성공의 대명사 그 렌저냐? 잠깐, 내가 실수했구나. 기아 카니발이죠. 기아차 카니발이 아니고. 두구두구두구. 1위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8563대. 야, 출시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1위에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렇지만 안도하긴 좀 이르죠. K8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위 카니발입니다. 6153대. 1월 대비해서 1890대가 줄었는데요. 그랜저를 좀 따라잡나 싶었는데 2월 들어서 다시 판매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카니발은 수출을 하는 차고 그랜저는 수출을 안 하는 차예요. 그래서 카니발은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선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미국에서 판매 개시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보내놔야 되니까 아마도 그런 물량 조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랜저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도대체 그랜저와 K8의 경쟁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요거 정말 기대되네.
네, 이렇게 2월의 다양한 이슈, 판매량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자동차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의 개발을 중단했고요.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즐겨왔던 엔진 배기음이 사라지는 거, 이건 조금 아쉽지만 아주 퍼포먼스가 뛰어난 전기차들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AC 그랜저를 이길 것이냐? 이길까? 아무리 그래도 그랜저인데 KAC 아무리 플랫폼도 새롭고 모든 게 다 뛰어나도 그래도 그랜저인데 이기기 쉽지 않겠지. 실내를 앉아보면 실내 딱 앉는 순간에 바로 확 넘어가나? 모르겠네요.